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G조 토트넘과 비테스의 경기. 일단 콘테 감독 컨퍼런스 리그지만 거의 풀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콘테 감독의 데뷔전 홈경기이다 보니까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누누 감독에 비해 확실히 경기가 재밌습니다. 물론 상대가 컨퍼런스 리그라는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 감독보다는 재밌습니다. 환장의 콘테 감독 데뷔전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한 자리 빼고는 제가 예상한 대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흥민, 케인, 모우라, 레길론, 스킵, 호이베르, 에메르송 3-4-3을 들고 나왔는데 백스리 중 한 자리를 벤 데이비스에게 줬습니다. 물론 콘테 감독이 해당 자리에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벤 데이비스를 쓸 줄이야. 물론 벤 데이비스의 기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될 건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콘테 감독은 빌드업 상황에서 센터백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후방에서 백스리가 주도적으로 빌드업을 하게 했는데 근데 비테스의 전방 압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찬스가 나왔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킥한 공을 로메로가 가로채기에 성공한 이후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좋은 터치 이후 한 번 더 치면서 수비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슛을 시도하는데 이게 골키퍼까지는 통과했는데 수비한테 걸리면서 아쉽게 됐습니다. 전반 13분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 이번에도 상대 공격을 끊어내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그렇고 이 장면도 그렇고 모두 쇼 카운터에 해당이 되는 장면들이죠. 이번에는 호이베르가 상대 공격을 끊어낸 이후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는데 이게 수비수에게 걸리자 다시 모우라에게 줍니다. 모우라가 슛을 시도하는데 이게 막힌 이후 세컨볼을 골키퍼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 앞으로 공이 떨어지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 손흥민 선수는 이 골로 이번 시즌 5호 골이자 콘트넘 첫 번째 득점자가 됐는데 새로운 구장에서 첫 골도 손흥민,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첫 골도 손흥민, 누누 감독 부임 이후 첫 골도 손흥민,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첫 골도 손흥민 선수가 넣게 됐습니다. 21분 모우라의 두 번째 골. 이 장면은 과정이 정말 좋았죠. 다이어가 호이베르한테 주고 호이비는 모우라한테 주고 모우라는 케인한테 플릭 온. 공의 흐름을 살려서 그대로 흘리는 행위를 플릭온이라고 합니다. 케인이 키핑을 하면서 다시 모우라한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완벽한 찬스에서 모우라가 마무리. 수비에서부터 3선을 거쳐 공격수까지 도달하는 완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27분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이 골이 들어가고 솔직히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다이어가 공간으로 움직인 손흥민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 있는 레길론에게 연결. 레길론은 안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한테 연결하고 여기서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 라스무센의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콘테의 전술 중 하나인 센터백의 공격 가담이 유효했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기 전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비테스 측면 수비를 한번 끌고 가면서 레길론이 있는 측면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를 놓치지 않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냈고요. 결과는 상대 자책골이지만 전술적인 움직임이 분명 영향을 끼쳤던 골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1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이 실점을 합니다. 일단 콘테 감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투맨 수비 방식을 택했습니다. 맨투맨 수비 방식은 아무래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욕먹기 싫으면 집중해서 수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책골을 넣은 라스무센이 골을 넣었습니다. 라스무센을 마크하던 선수는 다이어. 다이어 잘못입니다. 그리고 38분에 토트넘이 또 실점을 합니다. 이번에는 모우라가 패스미스로 위험지역에서 상대한테 공을 넘겨주면서 베로한테 실점. 이 장면에서 베로의 슛도 굉장히 센스 있었죠.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다이어 다리 사이로 센스 있는 슛. 그렇게 전반전에 5골이나 나오면서 3-2로 전반 종료. 후반 58분에는 로메로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전반전에 역습을 막다가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상대 공격수를 잡다가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센터백이 나왔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위험지역도 아니고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비를 하다가 퇴장당한 건 명백한 로메로 선수의 실수죠. 한 명이 퇴장당한 가운데 콘테 감독은 한 번에 3명을 교체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빼고 은돔벨레를 투입, 모우라를 빼고
빼고 산체스 투입, 스킵을 빼고 윙크스를 투입. 그래도 다행인 게 비테세가 똑같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숫자를 맞춰줍니다. 로메로와 비슷하게 도에키 선수가 케인 선수를 무리하게 막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첫 번째 경고는 5분 전에 산체스를 발로 가격하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3분 이번에는 비테세 골키퍼의 퇴장. 역습 상황에서 윙크스가 로얄 앞쪽으로 패스를 주고 로얄은 골키퍼가 나오자 키를 넘기는 슛을 시도하는데 이게 골키퍼 팔에 맞으면서 그대로 퇴장. 슈베르트 골키퍼는 팔에 안 맞았다고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경기 종료 직전 로셀서가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3대2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퇴장 3명, 관중 난입, 자책골,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콘테 감독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콘테 감독은 은돔벨레를 투입하면서 352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더라고요. 모우라를 빼면서 공격 쪽에 윙포워드를 하나 줄이고 앞에 케인만 남기면서 3미드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 그리고 손흥민 선수 풀타임을 뛰지는 않았지만 득점 장면 이외에도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든 이후 포른반이나 연계하는 모습이 콘테 감독이 첼시 시절에 아자르를 활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자르 팬이라 당시 대부분의 첼시 경기를 챙겨봤는데 역할이 매우 비슷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7일 일요일 밤 11시 에버튼 원정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